최근 경매에 관심이 생겨 공부하고 싶다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제가 유튜브를 봤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TV 화면에서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테레비가 아니잖아요. 네? 테레비가 아니잖아요. 아니, TV를 보거든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TV에서 나오니까 네. 그날은 제가 뭐 대충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차장님 유튜브 한두 개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순서를 먼저 내가 계획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할지, 차장님 그 강의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강의? 전 강의. 아니, 강의가 아니라, 강의가 딱 좋네. 아니, 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강의보다는 이제 실전하는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인터넷 그 강의가 이렇게 좋다고 하셨고. 네. 저는 그냥 보통 무료 강의가 좋다는 거예요. 굳이 네. 이렇게 돈 내고 하지 말고. 왜냐면 돈 내는 게 너무 비싸요. 이게 뭐 3, 40만 원짜리 강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강의들보다는 얘네들이 초급반용이 3,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뭐 4번 뭐 5주 과정, 6개월, 6주 과정 그래요. 그래서 뭐 6번만 갔다 오면은 뭐 나서 놔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3, 40만 원 끝낸 다음에 얘네들이 3, 4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끔 유도를 해요. 너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제가 막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럼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책을 이거 하나 빌렸어요. 이 책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유튜브를 보는데 사장님 이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갖고 와, 이거 나 정말 잘 골랐다. 저는 그 목차만 보고 골랐거든요. 이 책도 괜찮아요. 초보자가 보기에 괜찮은. 네. 이 책하고 노란색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건 다들 처음에 읽기에 너무 딱딱해요. 다들 책이 딱딱하면 진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되게 읽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이거 말고 또 하나 쉬운 책이 이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책을 추천하냐면은 이런 책들은 거진 바로 이런 법적인 용어라든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는 쉽게 나와 있나요? 네, 이거는 그냥 소설같이 내가 오늘 법원에 갔다, 뭐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땠다, 뭐 자기의 일화 같은 게 나오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읽기가. 그래서 왜 경매 시작하게 됐고 뭐 어떤 식으로 했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번으로 읽고 이걸 2번으로 2번으로 이 책 읽기 괜찮고요. 우선 이렇게 하고 천천히 보고, 제가 또 유튜브를 제가 고지마제를 좀 봤는데 최근 거를 또 봤거든요. 차장님 유튜브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쪽이 아니라 약간 그런 그냥 제 경매 생활을 올려놓는 약간 그런 쪽이라서 그래서 없긴 없는데, 순서가 좀 이렇게 돼갖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걸로 이렇게 순서 앞에 나오는 대로 그냥 보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적기다. 근데 뭐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막 경매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없으면은 내가 죽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막 여기 목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선 급한 거는 이제 차장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이 이제 좀 적기다, 아니면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언젠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만약 이게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내야 생각이 되면은 그 뭐 포인트를 잘 찍어야겠지만, 뭐 내가 사갖고 있어서 뭐 법인으로 하면은 뭐 하나 더 나중에 뭐 할 거 있을 때 한다 그래서 돈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전 그러면 이거를 뭐 그 임대를 주든가 월세를 주든 뭐 전세를 주든, 전세를 받으면 전세가 그럼 뭐 또 하나 할 수 있고,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 먼저 그냥 훅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하나는 잡아놓고 싶은 마음. 근데 법인으로다가 임대 주는 건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종부세가 종부세 부담이 개인은 공제가 있어요. 종부세를 이게 11억부터 해요. 11억까지는 없애준단 말이에요. 20억에서 11억을 빼주니까 9억 원 어치에 대한 부분만 세금이 나와요. 거기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서는 단타를 하셔야 되지 장기로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월세를 주면 되죠.
월세 받아도 월세 1,200만 원, 3억짜리에 1,200만 원의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럼 한 달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네. 예. 그럼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가 3억짜리 없네. 못 받아요.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구조가 안 맞아요. 옛날엔 됐어요. 옛날에 그냥 쭉 갖고 있어도 됐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그 수익 구조가 됐는데 지금 그 구조가 안 나와요. 종부세가 법인도 종부세가 있으니까. 예. 내야 되니까 장기로 끌고 갈. 만약에 장기로 그런 건 있죠. 내가 만약에 5억짜리인데 3억에 낙찰 받고 나서 2억 낙찰 받아서 되게 싸게 받았다. 예. 그런 다음에 오래 끌고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요. 만약에 이거에서 뭐 장기적으로 굴려서 이걸 언제 뭐 매도할 그런 스케줄이 언젠가 5억권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아무리 저기 봐도 지금 법인은 임대나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법인이 주택을 못 가지게 하려는 그런 거예요. 그 지지 옥션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 보통 70%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게 공시지가고 이게 유찰돼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또 여기서 30%가 또 이거 변경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변경은 뭐예요? 변경은 이게 변경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까지 하면 되게 좀 복잡할 텐데 이거는 그냥 변경은 진행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지 말고 네. 진행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신권은 100%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진 거.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집값이 5억일 수도 있어요. 예. 5억일 수도 있고 현재 5억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4억이면. 5억인데 공시지가가 요거다. 아니 공시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감정가. 분석을 하려고 보니 요거 좀 껍데기가 요 정도만 제가 알겠고 요 내용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한번 다 설명드릴게요. 2021 타경이라고 했으면 이게 2021년도에 경매가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네. 경매가 2021년 12월 20일 날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12월 20일. 그러니까 21년도 타경이라는 게 붙죠. 경매가 강제 경매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예.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져요. 이 집주인이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근저당에서 연체되거나 그러면은 바로 경매를 때려버려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임의 경매라 그래요. 강제 경매는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 이겨서 그 결정 정보를 가지고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물건을 검색을 할 때는 어떤 게 우리한테 좀 더 없어요. 그런 건 유리하거나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뭐 채무자는 여기 이름 나오고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빚을 진 사람과 집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소유자가 다른 거 같은 경우에 물상 보증인이라 그래가지고 담보 제공자 식으로 돼 있는 게 만약에 이영곤 돼 있고 이영곤의 뭐 와이프 뭐 김미숙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소유자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다르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2022년 9월 16일 날 한 번 진행을 했었어요. 한 번 진행해서 유찰돼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뒤에 보통 이게 한 달 걸리거든요. 이게 한 달 걸려요.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죠. 30% 저감해서. 이게 저감하는 게 30%인 데가 있고 20%인 데가 있고 30%인 데가 있고 그래요. 법원마다 저감률은. 저감률은 그런데 이거는 법원 재량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가 보통 일반적이고 일반 지방 같은 경우나 의정부 같은 거나 뭐 수원이나 이렇게 약간 수도권 쪽으로 빠질수록 30%로 되는. 그래서 이거는 법원마다 다 틀리니까 뭐 20% 떨어지는 데 있고 서울은 뭐 20%다 지방은 30%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액이 근데 뭐 4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경매 물건하고는. 만약에 이게 집이 뭐 4억짜리인데 청구액이 1000억이다.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4억짜리 집이 나왔어? 1000만 원 갚아버리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경로는 거의 취하될 확률이 많아요. 나중에 낙찰되더라도. 이건 한 30% 정도 되네요. 이게 권리 자체가 우리가 인수받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요. 저희 임차인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이게 더 빠르죠.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늦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우선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았잖아요. 찾고 그 위에 임차인이 있냐 없냐. 지금 전세입자 전입 날짜로 보셔야 돼요. 전입 9월이고 얘 9년이네. 얘가 빠르네요. 얘가 빠르죠. 그럼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네. 인수란 얘기예요. 인수. 1억 6천을 인수해줘야 돼. 우리가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억 6천에 내줘야 되는데
이게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가 했다는 거는 그냥 경매에서 받아가겠다. 경매에서 배당해달라. 네, 경매에서 나는 배당을 할 거야.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예.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게 없어요. 예. 없고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예. 그럼 뭐예요?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항력이 있죠. 예. 아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고, 예. 그죠? 네. 근데 이 사람 늦으니까 없고, 예. 늦으니까 없고 이 사람 그래서 대항력이 이보다 있고. 위에 표시되는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또 했을 경우에는 내가 금액을 봤을 때 1억 6천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낙찰 받을 때. 예. 그래야지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있고, 만약에 이걸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 집을. 바보네요. 그쵸, 바보죠. 6천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경매 비용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요. 경매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것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뭐 6,300만 원이 될 수 있어. 플러스 300만 원이. 4억짜리 방 하나 확장했고, 지금 이런 4억짜리가 지금 안 나간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예. 지금 봐봐요. 올 수리돼 있는 게 4억 천이에요. 예. 이런 집이 지금 4억 천인데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있을 것 같고. 네, 이건 거의 안 돼 있을 확률 100%죠. 지금 2002년이니까. 예. 2002년이니까 거진 이건 수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집 다시 매도를 하려면. 네. 인테리어 비용을 거진 한 3천만 원 정도로 감안해야 돼요. 이 집 상태로 만들려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3천만 원을 또 빼야 되겠죠. 예. 그럼 3억 7천에 낙찰하도 또이또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3억 7천에 낙찰하고 차라리 이 집을 사는 게 낫죠. 아까 이 아파트죠. 예. 이 아파트인데 여기 사진을 볼게요. 사진은 아까 제가 여기 사진 이 실외기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는 뭐 상태를 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정도에서도 뭐 상태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거 보더라도 이게 약간 옛날 구형식의 저기잖아요. 예. 도락 자체가. 도락 근데 한번 뭐 그냥 일반 도락이 없었다가 도락을 설치한 그런 모습이네요. 아니 그 여기 원래 다 도락 없었어요. 원래 다 그죠. 그러니까 예. 도락 없었다가 이거 설치한. 예. 3억 7천에 이 가격이라면 3천만 원 정도 싸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차입보다 다른 것 쪽으로도 노리시는 게 하나 같고, 옛날에는 빌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약간 전세를 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돌리긴 했었어요. 돌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싸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신다, 뭐 개인으로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법인은 오래 가질 수 있을수록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개인은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약간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뭐 임사로 돌릴 수 있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돌릴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인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보통 그 어떤 상가 쪽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주거용 쪽에, 그 아파트 쪽에? 아니면 그냥 다 상관없으시죠? 상관없어요, 저는. 3억의 낙찰을 받고, 예. 이게 상가일 경우에 예. 3억의 낙찰을 받고, 그러면 이게 38에 24면 2억 4천이잖아요? 예. 2.4억이 이게 대출이 됐었어요. 예. 대출돼서 2억 4천이 대출 나오고 내 돈은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됐었던 건데, 예. 그러면 이게 3억이니까 이거 뭐 잔금 7억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2억 4천에 대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3.5%예요. 이자가. 이자가. 예. 보통 은행이. 예. 은행 이자율이 3.5%인데 지금 은행 이자율이 5%가 넘어가요. 상가도. 예. 예. 보증금이 원래 네. 보통 요만한 상가예요. 예. 여기서 이자가 3.5%니까 1.2%를 내가 먹는 거죠. 그렇죠. 1.2%를 근데 여기는 안 된다. 1.2%를 내가 먹는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47만 원 월세를 받으면은 47만 원 월세 받으면 35만 원 은행 이자를 내고 12만 원은 내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47만 원 받고. 예. 47만 원 받고 50만 원. 그럼 내 돈이 3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상가가. 그러니까 무조건 5% 이상 되는 물건들을 찾아야죠. 뭐 한 6%, 7%, 최대한 8% 이상은 되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더 싸게 낙찰을 받든가,
3억 이하로 되면. 제가 2.5억짜리 빌라들을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 낙찰을. 예. 2억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대출이 80%가 나왔다고요. 옛날에는. 예. 그럼 2.6억 은행 돈이에요. 근데 여기 그럼 제 돈이 4천만 원이에요. 예. 4천만 원인데 1080 이렇게 저기를 줘요. 네. 1080이면은 80만 원 하기 12달. 12달 받잖아요. 960. 이게 9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억이 제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1억 9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나누기 1억 9천 들어가면은 보증금 뺐네. 이게 실질적으로 5%. 5.05%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은행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 그럼 봐봐요. 이게 3.5%라고 따져요. 예. 이때 당시에 예. 3.5%. 그러면 1억 6천을 빌려가지고 3.5% 하면은 560만 원이죠. 예. 560만 원 나누기 하면 46만 6천 원. 33만 원 남아요. 예. 33만 원 남는 걸로다가 이게 수익이 제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 실자본으로다가 계산하게 되면은 3천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1천만 원 돌려받으니까. 예. 그러면은 3천만 원 투자해서 33만 원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죠? 33 곱하기 또 12도 해야겠네요. 33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천만 원 10%가 넘네. 13.2%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예. 보통 사람들이 할 때는 이쪽을 많이 하죠. 공시가 1억 이하짜리를. 주거용은 다 대출 안 나와요. 지금 저도 상가를 옛날에 얼마 전까지는 상가 추천을 했어요. 제가 물건 추천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 그 방 내에서도 물건 추천을 좀 하고 그러는데 현재 상가는 거진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아싸리 많이 떨어진 상가면 모를까. 그냥 우선은 처음이니까 한 사이클을 먼저 굴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할 때는 그냥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제일 안전하고 제일 싼 거 네. 한 사이클을 먼저 굴려보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드릴 때 네. 공시가 1억 이하로 네. 1억 이하로 할 수 있을 만한 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해주시면은 네. 한번 제가 굴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추천해드리고. 네, 괜찮아요. 많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후 한 달, 지방의 한 아파트를 지인이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실거주 아파트 한 채도 또 낙찰받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비싼 유료 강의 듣지 마시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경매에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